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를 7년 만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사실 이 앞에 제목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를 주제로 요즘 강의하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제주바람 창립식이어서 대한민국 대신 제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7년 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앞부분은 대한민국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뒷부분은 조금 제주 얘기를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주는 행복한가 해서 제주 발로 열고 제주 도민들은 행복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다들 굉장히 축하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자리 같은데요. 제주바람이 창립하고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지. 지금 행복 얘기하는데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야지. 근데 제주도민들이 행복하기 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이게 맨 위에 눈을 한번 쭉, 이 사다리 보고서 지금 자기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지금 상태가 가장 최악의 상태가 0점이고 최고의 상태가 10점입니다. 이게 켄트릴 사다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점수를 매겨보는데 너무 머리를 많이 돌리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상태가 몇 점이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딱 찍어주십시오. 저기 좀 복잡하면 두 번째 질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모든 걸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냐. 거의 질문이 비슷하죠?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조금 틀립니다. 요 질문은 오늘같이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거나 이런 날씨에 질문하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날씨가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건데 저는 좀 틀리긴 하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점수 다 찍으셨죠? 자, 마음속에 일단 담아두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Yes or No입니다. 답하셨죠? 이건 금방 나오시겠죠? 아마 여기 나오면 정답이 먼저 다 얼굴에 보여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건 좀 틀립니다. 당신의 생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요것도 Yes or No입니다. 이것도 3초 이내로 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셨죠? 네. 이 질문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평균치라고 자신 선택한 점을 이따가 얘기해 볼 텐데 이 질문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그 전에 이걸 먼저 같이 나눴었는데 이 질문은 이 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찬스리는 목동한지 이 영화를 저도 최근에 봤는데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채 살아요. 내가 뭘 원해왔는지조차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이게 이 친구가 한 대화입니다. 여기서 장국영 역으로 나옵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이 찬실이한테 네가 정말 뭐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왔니? 그걸 알아야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지나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입니다. 이게 제 글씨하고 여기랑 좀 틀려서 아라비아 숫자가 다 담아집니다. 맨 위에 숫자는 1988년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2020년이 현재가 행복한가요? 이 질문입니다. 1988년과 2021년 현재를 산 세대분들 여기 계시죠? 현경 선생님 나가버리십니다. 우리 백경경 선생님들 다 688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지금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이건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 어떠세요? 고민되죠? 네, 1988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부하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한번 훨씬 더 행복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지금 한 열 몇 차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이 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이 시대를 살았다는 건 그 시대에 저 연배로 살았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95%가 1988년에 행복했던 것 같다, 그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1988년은 GDP가 몇 달러인 줄 아세요? 몇 달러쯤 되고, 대충.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저 시대가. 대충 몇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요? 맞습니다. 5,000달러도 채 안 됐습니다. 4,800 얼마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비해서 GDP는 수배나 뛰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10,000달러만 되면 행복해졌더라고요. 수출도 100억 달러만 되면 선진국이 될 거예요. 근데 10,000달러가 아니라 20,000달러 돼도 그렇고, 30,000달러 돼도 그렇고,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는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만 선도국가였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랐습니다. 1952년도 런던 타임스라는 영국의 일간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뽑기로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랄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인나라에 비해서 또 촛불혁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정권이 많이 바뀌는 나라도 없죠. 예? 원조 수익은 원조 재건구로 하죠. 그래서 3만 달러까지 올라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뒤져보면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기사입니다. OECD 세계 최고위자를 올해도 부동의 등급 16년째 1등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암호 몸에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 선진국가 중에 꼴통 자살을 최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2017년도에 WHO에도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자살률 4위를 먹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1, 2, 3등 아프리카의 죽도부동 같은 나라들 많고요. 내전이 아주 심각한 나라가 1, 2, 3등. 근데 우리나라가 4등을 차지했어요. 그 이유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항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해요. WHO.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 하신 내용이죠. 작년에 1명 미만의 출생률, 지금 1인 가구 비율이요 거의 40%였거든요. 38.몇%까지 약 40%죠.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이 합병이라는 것은 미국의 정신의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병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우울증 증세라고, 불안병 증세라고요. 서울대
김영균 교수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조사 발표한 것 따르면 국민들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작년에 이걸 조사할 때만 해도 80만 명이 들었어요. 작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저도 몇 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는데 병원에 가기 싫어요. 왜냐? 가는 순간 미친놈 취급받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꾹꾹 참습니다. 참아요. 혼자 그냥 물 삼고 그걸 못하면 달리기를 하거나 올레길을 걷거나 잠깐 폭발하고 남자는 술 먹고 해결하고 이러죠. 20% 정도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20%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명이냐? 5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실제로. 근데 저는 이 숫자보다 더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배고플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황무지 사회에서 앵글 사회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로 돌입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더라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이 사회 갈등이 예전에는 이념적인 갈등이나 계층적인 갈등이 심했었는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혐오, 그리고 유축이라고 해요. 지방에 가는 사람 지방충로까지 표현한대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불평등이 심해요. 제가 아까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때 왜 1988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냐?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요, 그때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살아있었고 가족관계가 살아있었고 저희가 운동권 출신들도 대학 졸업하면 직업이 널려 있었어요. 희망, 기회가 널려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집 한 채 장만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꾸준히 적금 붓고 넌 10년 이상 갚아나가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죠. 그 한마디로 기록하면 나보다 질투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똑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우면 얘네들이 잘 사는지 알아. 근데 거의 비슷한 도시락이었고 한두 애들만 좀 고급스럽게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살진 않았어요. 똑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행복하다. 이런 거.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해진 거죠. 갑자기 앞에 아파트까지 몇 억이 쓰였다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다시. 이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울감 발생,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증오와 수치. 이게 사실은 요즘 묻지마 범죄가 아주 심각해졌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범죄예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폭력을 해오고 그렇죠? 아이들을 패죽이고 돈을 지르고 이런 조커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됐다. 한국인의 50%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저도 가끔 무슨 뉴스를 보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갑자기 그냥 팍 휘둘러올 때 있는데 여러분들은 느끼시죠? 저는 그게 내가 환자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나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분노조절 장애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 그 자체도 힘든 문제지만 가족 전체가 힘들고 나중에 이 친구 이런 조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사회 전체가 힘들어요. 유엔의 행복보고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살 때 정말 케어를 잘해줘야 돼요. 15살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중2 때. 우리 요즘 뭐 중2 뭐 예민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유엔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보살펴줘야 된다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때 상담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40대 이상이 되어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다. 학교 다닐 때는 뭐 계속 물로 참았었기 때문에 폭발하기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이런 낙은 TV에서 몽땅 나오는 거는 먹방이 중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낚시 방송, 여행 방송인데 요즘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긴 했지만. 근데 여행 방송이든 낚시 방송의 핵심이 뭐냐? 먹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보면 동물의 왕국이 됐다는 거죠. 먹는 것밖에 기쁨이 없다, 행복한 게. 지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엠포 세대, 이번 세대는 망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세대다.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 3포 세대에서 엠포 세대로 바뀌었죠. 요즘 청년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심한지 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들이냐면 긍정심리학 서적들입니다. 네? 불교로 얘기하면 일체유심조 같은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어. 그죠? 명상하고요. 대형 서점에 가면 스테디셀러들이 다 이런 책들입니다. 저도 참 많이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회조선에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내 탓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다 이런 결과다. 이 중에서도 제주도는 비슷합니다. 관광개발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제주도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주도 1000만 명 관광객이 넘은 지가 2016년도에 1,500만 명이 넘었어요. 1000만 명만 넘으면 제주도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1,500만 명이 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 조사하면 세계 랭킹이 얼마나 되냐. 이게 매년 3월 매년 2011년부터 유엔 총회 결의에서 매년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이라고 지정됐습니다. 이때 유엔 자문기구가 매년 발표를 해요. 세계 행복 랭킹 순위를. 매년 4년째 1등을 하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 다음 매년 4년째 2등을 하는 나라가 덴마크고요. 10위 이내에 북유럽 국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작년에 61등 했고요. 올해 한 대간 내려가서 다시 6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평균 만족도가 몇 점이냐? 5.845점. 자, 여러분 아까 점수 몇 점 매기셨어요? 비교해보세요. 자, 몇 점 매기셨어요? 네? 이거보다 낮게 매기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행복하신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만 얘기하면 1시간 다 됩니다. 자, 행복순위가 2018년 57위였다가 62위인데요. 점수는 비슷합니다. 5.875, 5.84. 사실 이거 랭킹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조사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기본 요소를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크게 6가지만 조사를 하는데 매년 전 세계 150여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질문이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이겁니다. 이게 행복순위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 삶의 상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0점에서 10점에서 선택하라? 몇 점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5.8점, 6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핀란드는 몇 점인가? 내년 1등하는 7.63. 핀란드 국민들의 76%가 아니야. 핀란드 국민들의 대부분이 76점을 줬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 그죠? 7.6점을 줬으니까. 10점 만점에. 이거 뭐 5.8점도 그렇지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일단 다시 넘어가보자. 그럼 분야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지원 분야는 아까 두 번째 드린 질문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스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 그죠? 노라고 답하신 분 혹시나 계세요? 없다. 없으시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몇 점인지 0.799점, 평균 0.799점, 0.8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명 중에 8명은 있다. 답한 겁니다. 근데 2명은 없다고 답합니다. 0.8점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핀란드가 몇 점인가 보이세요? 0.96점. 이 말은 뭐냐면 핀란드만이 아니에요. 북유럽 국가들 5개 국가들 전부가 0.95점 이상을 자기가 매깁니다. 이 말은 뭐냐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있다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자살하고 연동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0%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지표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3번째 질문했던 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가 이거예요. 몇 등? 2018년 140건이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위권 올라갔어요. 근데 점수를 한번 보세요. 점수는 조금 올라갔죠. 요거는 뭐냐면 0.6점, 평균 4년 평균이 0.6점이지. 이 말은 10명 중에 6명은 있다고 답한 거고 10명 중에 4명은 없다고 얘기하고 yes or no. 자기가 원하는 데 살고 있느냐? 없다. 대한민국 4명은.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직업 선택했거나 어쩔 수 없이 결혼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대학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요 부패인식은요 2가지 질문을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의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이 부패했다고 2가지 질문을 하고 평균 낸 점이세요. 요거는 부정 질문이기 때문에 랭킹이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좋아요. 보통 핀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은 130위권 후반부에 위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2018년도 랭킹이 39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좋아진 지표예요. 92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사람들의 답변이 뭐냐면 70%가 부패가 있다고 아직도 답합니다. 북유럽 국가는 40% 이내, 30% 이내 답변이에요. 대부분. 요 크게 하여튼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요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대 수명도 굉장히 높고요. 보시다시피 GDP도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죠? 아까 유엔은 아까 6가지 지표를 조사를 하잖아요. 삶의 만족도 포함해서 7가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포함하면 9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요 OECD는 11가지 지표를 조사를 합니다. 삶의 만족도 포함 요 삶의 만족도를 포함해서 11가지를 조사합니다. 이 OECD 조사를 한 랭킹을 보면 또 대한민국이 또 아주 훌륭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가 그거예요. 아까 소셜 서포트 분야.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40개 국가 중에 40등 꼴등입니다. 환경 42 꼴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환경이 제일 안 좋아요. 우리 한국.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워라밸 40개 중에 30은 거의 후이죠. 삶의 만족도도 33. 실제로 한번 보면 이건 작년에 OECD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데 여기 보면 이 하얀 거는 조사가 안 된 항목이고요. 여기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이게 인덱스 플라워라고 해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정확한 꽃 모양이 균등하게 나오는 게 행복한 사회예요. 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냐? 들쭉날쭉이 아예 안 보이는 지표조차 있습니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삶의 만족도 보일락 말락. 대기오염 도축도 보일락 말락. 최악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이게 뭐죠? 이거 안 보입니다. 사회적 지원 부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것도 OECD 국가의 최악이라는 거예요. 딴 데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이거 남녀 간 임금 격차 최악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세계가 조사한 한국의 지금 상황.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이건 부탄의 지표인데 아까 비슷합니다. 부탄은 놀랍게도 영적 수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좀 시간 많이 걸고요. 크게 보면 아까 OECD 지표랑 거의 비슷합니다. 12개 지표, 11개 지표고요. 오른쪽이 제가 속해 있는 국민총회국 전화포럼에서 작년에 개발한 대한민국 행복지표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덱스 플라워는 이 지표 꽃이 균등해야 이쁜 거고 행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주 퀸즐랜드주는 이렇게 비교적 이 꽃잎의 길이가 균등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부터 제주도 들어갑니다. 이게 서울 지역 OECD가 조사한 리저널 웰빙 자료예요. 요건 어디 거 자료일까요? 제주도 자료입니다. OECD에서 대한민국을 7권역으로 나눠서 조사하는데 제주도만 따로 조사하는 게 다행스럽게도 이 데이터가 있어요. 자, 서울하고 제주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서울보다 나은 게 뭔가요? 건강 9.4, 0.3 정도 낮습니다. 네? 서비스 접근권은 10점 동일하고요. 뭐 거의 비슷하죠. 요거 저는 근데 이 데이터도 좀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건 뭐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경이
서울이 0점인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기오염을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주도는요, 저는 한 7점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2점밖에 안 돼요. 여기서 보시면 서울보다 떨어진 지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보이세요? 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 항목인데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공동체의 섬이고 순우름의 섬이고 그런데 서울보다도 없어요. 서울보다도 20%밖에 안 돼요. 서울은 그래도 최소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열에 3명은 7명은 있고 3명이 없다 정도. 근데 제주도는 열에 8명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거 조금 낮고요. 더 놀라운 게 저는 이 지표였어요. 삶의 만족도 지표. 서울이 행복한가, 제울이 행복한가, 요거만 비교해보면 이 지표에 따르면 서울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만족도가 서울은 3.3점인데 제주도는 2.6점.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주도가 행복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1년 1월 현재 50만에서 67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거의 70만에 가깝게. 요게 2013년도에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 돌파했다고 해서 제주도청 앞에서 축제하는 장면이에요. 꽹과를 치고. 이 슬로건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입니다. 도민이 행복해졌나요? 이제부터 좀 우울한 얘기를 좀 계속 볼 텐데 우울증 환자, 아까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 많다고 했지만 제주도가 없나? 2014년 9,000명에서 2017년 3년 만에 1만 840명 10만 명당 진료율이 전국 1위에요. 우울증 환자 급증하고 있고요. 자살률 증가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최근에 땅값이 폭발하면서 제주 곳곳에서 땅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주 갈 때 이것들은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 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땅인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면서 내 땅이 누구다 싸움이 분쟁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그렇고요. 이장들 간에 이장 선거만 하면 또 소송이 들어가요.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마을이 매우 큽니다. 보통 1,000명이 넘는 마을인데 굉장히 많아요. 1,000명이면요. 육지의 어느 전라남도 쪽 가는 면 단위입니다. 보통 작은 면 인구예요. 요 이장들 소송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 아시죠? 바다는 어떤가? 아까 우리 형경 선생님께서 우리 환경 보물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해역 수질 오염 심각하고요. 쓰레기 처리할 공간 없어졌고요. 지금 난리죠. 여러분 가끔 제주도 가시겠지만 하늘이 뿌연 건 자주 보셨죠? 제주도 하늘. 제주도 공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영향이 많이 큽니다만 요 자동차가 기하급수를 증가하면서 자체 오염원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그래서 최현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관광객은 3배 증가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제이도빌 행복도 3배 증가해야 될 텐데 거꾸로 저는 3배나 별로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는 트래픽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이 됐고요. 출퇴근 시간 되면. 저는 2018년도에 마침 태풍이 온 다음에 마을 본향당을 찾아갔다가 뚝 부러진 걸 보고 아주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뭔가 시그널이다. 저는 그 육지에서 제주도의 어떤 생태관광이나 문화관광을 꼭 여기 데리고 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를 돌아놓고 저희 나무가 부러진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뭐 큰 아마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굿하고. 지금 제주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주도는 무조건 멈춰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바로 엊그제 5월 11일 날 3차 국제대도시 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몇 가지 개발 사업을 하는 기존의 8개 사업 외에 15개 사업을 포함 23개를 개발 사업을 한다. 기가 막힙니다. 아까 얘기한 지금 바다, 하늘, 쓰레기 이걸 어떻게 처리해? 이 대책은 없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데. 이걸 먼저 해야죠. 모든 걸 중단하고. 일단 멈추고 둘러봐야 되네. 두 번째는. 둘러보려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행복하다는 나라는. 제가 3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코스타리카와 부탄을 가게 됐어요. 똑같은 한 달 간격으로. 코스타리카는 제가 4.3 진상규명운동과 평화를 고민할 때 이 나라에 우리가 4.3이 일어났던 1948년도에 군대를 없앤 나라가 중남미에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지? 관심을 가져서 버킷리스트에 담아뒀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엔 평화대학도 여기 있대요. 언제 꼭 시간 나면 가봐야 되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가 1990년대 말에 한라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할 때 아주 짧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에 작은 소왕국이 있는데 이 나라는 하루에 관광객을 몇백 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니 모든 나라가 관광객을 무제한 받아들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그렇게 잘 사는 나라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나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GDP가 3,000달러밖에 안, 아직도 최빈국입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1만 달러, 우리나라 3만 달러니까 지금 개발대상국이죠. 노르디크 북유럽 국가는 6천만, 아주 최상위 복지국가로 이면서 여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나라가 인구수가 제주도랑 비슷해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60 몇만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탄 얘기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필요합니다. 여기는 정말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주도가 벤치마킹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다 얘기를 하려면 지금 몇 분에 끝나야죠? 한 45분, 50분. 예. 여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요 세 나라의 공통점, 저는 돌아오고 나서 우리 딸애가 갖고 있는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 삼각형이 나오더라. 아니 도대체 지리도 완전히 틀려요. 종교도 틀립니다. 여기는 루터교고요.
여기는 세계에서 4개밖에 안 되는 로마 카톨릭 국교입니다. 여기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종교도 틀려요. 소득 수준은 완전히 차이나고 최빈국에서 최고소득 국가까지. 인종도 같습니까? 인종도 틀려요. 근데 왜 이 세 나라가 이걸 하나로 치면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갔다 왔더니 여기가 다 세계적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 결과 책을 하나 지난달 2달 전에 내게 됐는데 행복한 나라의 8가지 비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근데 요거 다 얘기하려면 이것도 몇 시간 걸리니까 제목만 한번 보시고요. 하나만 잠시 얘기하면 아까 현경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같이 얘기하면서 척박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북유럽 국가랑 제주도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척박함이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바이킹이 될 수밖에 없었냐? 먹고 살 게 없어서.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3%밖에 경작지가 안 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해를 볼 수가 없고요. 계속 동토에다가 춥고 어떻게 곡식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해적질밖에 할 수 없었죠. 탐나국도 삼재의 나라잖아요. 태풍 심하고 바람 세고 7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들었던 못 사는 지역이 제주도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공동체가 강고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 바이킹이 서유럽의 하나 성을 점령했어요. 서유럽의 한 성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왕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바이킹이 서로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네가 왕이라 그래라. 예? 자기는 지도자는 있지만 왕은 없다. 예? 제주도는 어땠습니까? 아까 현 선생님께서 용출했다고 했는데 똑같이 평등했어요. 왕을 안 만들었습니다. 3개 부족이 나눠서 통치했어요. 땅도요. 활을 쏘서 이건 내 땅으로 할게. 그 다음 쏘고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해방정국까지 4.3 시기까지 가장 인민위원회 활동, 공동체가 가장 높았던 적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행복의 조건인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어요. 북유럽은 사실은 소득이 높아서 복지체제가 높아서 그런 줄 아시죠? 핵심적인 게 이렇습니다. 평등한 사회다. 공동체제가 여전히 뛰어나다. 이런 겁니다. 놀랍지만 아직 3,000달러가 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관광객들도 거기서 아프면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제 일행이 실제로 갔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치료 못하면 암 같은 돈이 많이 드는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웃나라 인도에 가서 치료해 줘요. 국가가 책임져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대학까지 공부만 잘하면 조건은 엄격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건강과 교육만큼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건 보장해 줘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행복 지표 얘기 아니라 다른 나라 안 하고 저렇게 못 사는 부탄 같은 나라에서만 행복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2013년도에 일본 53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행복 리그를 참여했습니다. 플레임은 바로 플레임은 이거예요. 주민의 행복 실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초자치연합체. 기초자치체 연합이죠. 이게 약칭으로 행복 리그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거의 99개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은 행복부와 관용부를 세계 최초로 신설했죠. 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과 관용, 특히 관용부, 행복부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얘기하면 좀 깁니다. 근데 주목할 건 전부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남성이에요, 여성이? 전부 여성입니다. 영국에는 어떤 부처가 있냐면 2018년도에 외로움부 장관이 신설됐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행복부와 행복청과 외로움청을. 작년 7월 이후로 무산돼 버렸지만요. 넘어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재작년에 세계 최초로 행복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는 줄 알아서 재무부에서 직접 담당해서 총리 직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행복 예산제 한다면 재무부에서 앞장서고 반대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장 니콜라 스터전, 카트린 야콥 스토티르 아이슬란드 총리, 최근에 다시 핀란드 총리가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이 웰빙 경제 정부, 행복 경제 정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평균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여성이죠. 저는 제주도가 3다의 섬 중에 돌과 바람 많고 여자가 많다 그러는데 이런 여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주도는 해볼 만한 곳인데 항상 정치를 하면 여성은 좀 뒤로 가 하는 그런 부터가 강해요. 세계는 여성 정치인, 젊은 여성 정치인 시대입니다. 이번에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2021년에 나왔냐면 코로나19 대처한 특징 중에 하나, 여성 국가 수반이 있는 나라가 대처를 잘했다. 이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거든요. 뉴질랜드는 모여서 그냥 뭐 아무런 평상시처럼 살아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인 시절에 부탄까지 다녀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자기도 하겠다 했는데, 물론 뭐 다른 이유가 많겠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행복지표 제주도도 개발했는데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행복 키워드가 민선 7기의 거의 절반 정도가 행복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3년 전에 민간에서 포럼을 만들었고요. 부탄 다녀온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있는 김현대 기자, 지금 옛날 희망예술 소장했던 친구, 그다음 한 4명이 서대문 송년회 자리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우리도 포럼 하나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이나 합시다. 그래서 몇 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10분씩만 해서 한 50명 정도 시작합시다 했는데 한 200명이 하시겠다 그래서 남산에서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지방정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마한 사람들, 출마 예정자 중에 출마 유력자들 중지만 50명의 사인을 받았어요. 당선되면 행복정책을 주된 뭘로 하겠다는 분들. 그중에 40명이 당선이 돼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10월 달에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회에서 이 윤호정 의원이 지금 대표위원인데 행복정책 포럼에 지금은 당대표까지 돼버려가지고 이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지방정부와 국회 삼각 편대가 만들어져서 국민행복기본법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1776년 미 독립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이 행복추구권. 이게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한 50년 앞서서 부탄 법정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면 그런 정부는 존재하려고, 이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못하는 정부는, 그런 정부는 전복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떤가?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1항이 이렇습니다. 행복추구권. 2항이,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가는 이게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하고, 이 행복추구권이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예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국가는 의무조항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를 권리 의무사항을 하고 이거 안 지키면 처벌 조항도 있잖아. 벌칙 조항도 만들면서 정작 국가는 이 헌법 10조를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10조에 근거한 국민행복기본법을 만들자. 이게 원래 저희들이 지금 하는 아까 국회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특임장관도 만들고 행복영향평가제도 한번 도입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고요. 원래 연말에 공식 보고서를 낼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동안 이 유퀴즈에 나왔던 법률가들이 한 3분이나 되는데 이분이 박일환 대법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 잘 아시죠? 재심 전문 변호사. 최근에는 어떤 판사분이 나오셨는데 시각장애인 판사분이세요. 똑같이 유재석이 질문합니다. 헌법조항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조항이 몇 조냐? 전부 3분이 다 10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0조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헌법 10조가? 대한민국이 처음 헌법 만들 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이 들어있는 헌법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1980년 전두환 국보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때 만들어져서 헌법계에서는 이거 언젠가 빨리 없애야 되나, 이게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걸 어떻게 이걸 헌법에 적용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 당시 국보위는 하여튼 쿠데타로 찬탈했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권을 찬탈한 거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뭐 제 책에 쓴 건데 저 개인적인 그동안 7년 동안 고민해왔던 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4가지 하지 말 것. 제가 정말 못해왔던 걸 쓰다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것.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행복은 현재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울증 걸리거나 뭐 고민 많은 사람들 보면 요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것. 예?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기생충이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2층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층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앞집 아파트가 보입니다. 언제 저기 아파트에 가지? 24평 아파트에 올라가면 32평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질투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전에 소나타만 사도 괜찮았는데 노력해가지고 그랜저를 장만했어요. 강남에 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쪽팔려서 못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디, 벤츠 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제일 질투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시저입니다. 시저가 제일 질투했던 사람은 알렉산더라 그러고요. 알렉산더가 제일 질투했던 사람 잊지도 않았을 제 신화에 나오는 장소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질투했다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이 부분이나 비교하지 마라. 한국은 배고픈 문제는 해결했는데요. 지금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고요. 또 물질주의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남에게 베풀어라는 아까 6가지 유엔의 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이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냐 하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남들에게 받는 게 행복한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고 자기가 남에게 주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게 기본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가 이런 부분.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손주들한테 줄 때가 제일 행복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것도 이거 다 얘기하려면 이것도 1시간 걸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부탄 얘기나 행복한 나라의 8가지 비밀은 따로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없으시면 제 책을 사서 읽으시면 제가 능력이 있으면 다 사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제 말씀 이거 마치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이럴 때는 예 말씀하셔요. 저는 예? 지금 행복하신 저는 행복합니다. 예. 저는 근데 행복 차이가 좀 오래 걸렸어요. 예. 예.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예. 그 행복이라는 게 척도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또 각각의 개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예. 제가 느끼는 행복은요. 예. 이제 사회적인 환경, 또 자연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제가 또 서영학 강연수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그 제가 제주에 이제 자라온 자연에서 받은 혜택이 이제 지금 작가에 대한 큰 정서적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바다 강인 풍경전으로 이제 자연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공공적인 메시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만 또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든 우선적으로는 환경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겠지만 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더더욱 공공적인 것을 담고 있어서 그 뜻을 또 담기도 하지만 더 느꼈던 것은 또 우리 지구를 더 건강하게 이렇게 앞으로 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이유가 많겠지만 환경적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우주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환경적으로 지금 제2공항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제2공항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편리함은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작업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더더욱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담고 이제 하지만 환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또 이런 것들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또 공공재 메시지 이번에 개전할 때도 이제 환경 그 공공재 메시지로 바꿔보십시오 해서 저 농남복 작품을 지금 얘기가 길겠습니다만 꽃이를 나눠주는 행사까지 했는데 행복하시다는 거죠? 작업을 할 때요. 작업을 할 때 내가 이제 담는 이제 그 혼을 담는 거잖아요. 작가로서 그럴 때 굉장한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작업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뭐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에서 굉장한 행복을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다니까 좋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시죠? 저는 그 유시문 선생님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행복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있었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쪽에서만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보면은 뭐 이게 뭐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는 비율로 나타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근데 행복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책임진단 말이냐. 뭐 이걸 어떻게 지표로 만든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특히 좀 지식인연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유엔 차원에서 그걸 조사하고 있고 물론 주관자들의 만족도도 조사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OECD 차원에서 굉장히 오래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다차원적으로 조사를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야 돼. 단순히 소득만 높아서 행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여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 관계 문제나 이런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아까 부탄처럼 최소한의 기본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안 해왔던 거예요. 행복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주도로 적용시키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돌이켜보면 10년 이상의 개발, 20년 동안, 30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행복해 왔나? 그 질문 하나로 전부 해결이 가능한 거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30 몇 개, 20 몇 개를 다시 개발하면 제주도민은 행복해질까요? 1000만 명 오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안 돼. 2000명은 오게 하려고 제2공항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아까 그 이데올로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일단 중재하고 되돌아봐야지. 일단 멈춰야지. 그죠? 이를테면 우리가 내는 면세점 수익 이런 거를 저런 부동산 개발을 하지만 제주도민이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더 행복하지. 그게 얼마만한 돈인데요. 삼다수 판매 수익. 제주도가 돈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삼다수 판매 수익금 있고요. 저기를 만약 공항세로 공항 우리만 제주도가 접수할 수 있다 그러면 공항의 임대료가 얼마만큼 나갑니까? 공항공사를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게 제주공항인데. 예? 제주도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발하지 말고 있는 돈 그냥 나눠주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상입니다. 예.